자, 그러면 성민곡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모첨. 여기서 모첨은 초가집 처마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초가집 처마면 당연히 좀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집은 어, 을려의 집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 임의 집은 앞에 나왔던 어떤 그 배곡경이었죠. 배곡경과 같은 궁궐, 되게 임의 집은 되게 부유한 집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초가집 참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밤중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밤이 될 때까지, 을려는 밤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나요? 임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 산에 올라갔죠. 높은 매에 올라갔죠. 자,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안개와 구름이 막아서 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임한테 직접 자신이 가기 위해서 강가에 갔었죠. 자, 이렇게 상당히 막 어떤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막 많은 행동을 하다가 밤중에 돼서야 자신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반벽 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반벽 청등은 빈, 네, 빈 벽에 걸린 푸른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빈 벽에 걸린 푸른 등불.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그런 거죠. 우리 등불이라는 거는 어두운 곳을 밝히지만 우리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등불을 켜놓고 밝히진 않죠. 그냥 누군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반벽청등은 빈벽에 걸린 등불입니다. 푸른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밝힐 어떤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또는 그 누군가가 없는 거죠. 즉 홀로 있는 화자와 처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 바로 역시 반벽청등은 이 을려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외로움을 드러내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려의 처지와 동일시가 되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그러니까 그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뭐 밝힐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서리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오르며 어디를 산을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면은 헤매면데 자, 산 다음에는 이제 강가였죠. 강가를 헤매며 반이니 뭐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 적은 덧 잠깐 또는 잠시 역진하여 힘이 진이 다할 진짜니까 다하여 그냥 지친 거죠. 풋잠을 잠깐 드니 그냥 지쳐가지고 약간 잠을 든 겁니다. 매우 좀 피곤할 때는 이렇게 뭐 머리를 이게 막 기대기만 하면 이게 잠을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자, 바로 여기서 자, 이 꿈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런 거죠. 우리 문학 작품에서 꿈은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작품에서 또는 소설에서 소설이든 뭐 시가든 자, 그 대상이 간절하게 보고 싶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사무치면 이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꿈의 기능은 어떤 소원 성취의 수단인 거죠. 즉 꿈을 통해서 임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소원 성취의 수단이면서 그만큼 꿈에서 임을 보게 된다.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 같은 얼굴에 이미 얼굴이 이제 여기서 얼굴은 몸을 말하죠. 그러면 옷 같은 몸은 자, 우리 앞에서 물 같은 몸이 나왔을 때
얼굴이 나왔을 때는 좀 연약함, 어떤 임의 연약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옥 같은 얼굴, 요거는 어떤 임의 귀한 몸이 되겠죠. 자, 그런 귀한 몸이 반이나마 늙으시라. 그냥 반이나마 늙었구나 요 말인데, 그냥 반쪽이 됐다. 왜 반쪽이 되었구나 이 말인데, 왜 그런 거죠? 을려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보살피지 못해서, 자신이 보살피지 못해 반쪽이 되었구나. 또는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을려의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상상이 꿈을 통해서 실현된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자, 여기서 마음에 먹은 말씀은 어떤 게 되겠죠? 당연히 임한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사랑의 말이 되겠죠. 그런 말을 슬가장 실컷 살자하니, 사례고자 하니. 자, 여기서 사례고자, 자, 사례다라는 단어는 우리 뭐 옛말에서, 특히 옛말에서 많이 쓰이겠죠. 아뢰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르다, 아뢰다. 자, 이거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보다 어떤 높은 대상, 좀 약간 극존칭에 해당되는, 자, 높은 대상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실컷 말하고자 하니, 그냥 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데, 눈물이 발아나니 줄줄 나니 말인들 어디하며, 정을 못 다여 목이조차 메여 하니, 그냥 목이 메어서 그냥 꺽꺽거려서 이제 이 마음에 먹은 말을 다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좀 이걸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겠죠. 자, 그렇게 가라앉히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오정된 방정맞은 개성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우던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쌤이 도천 지우면 된다고 했죠. 잠은 어찌 깨우던가. 역시 어찌 깨우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잠을 깨웠구나 라고 해석하니까 서리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꿈속에서 이미를 만나서 마음에 먹은 말을 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자, 그 장면에 이 방정맞은 탁 울음소리가 을려의 꿈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려에게 있어서 이 개성은 부정적인 대상이 되고요. 자, 이 개성은 을려에게 있어서는 원망의 대상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이 개성을 원망의 대상으로 봤다고 해서 우리 앞에 나왔던 부정적인 대상인 어떤 바람과 물결, 그 다음에 구름과 안개와 같이 간신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이거 뭐 꿈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굳이 간신으로 해석은 하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본사 4까지 왔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사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어와 영탄이죠. 허사로다, 헛된 일이로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꿈결에 잠이 덜 깨가지고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물론 하늘을 봤겠죠. 그 하늘에는 누가 있죠? 창을 열고 하늘을 봤을 겁니다. 자, 그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달이 있겠죠. 자, 이 달이 누구? 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늘을 바라보니 어여쁜. 자, 어여쁜은 우리 불쌍한이란 뜻이죠. 가엾은, 불쌍한, 그림자 날 쫓을 분이로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은 그런 겁니다. 이게 초가집에, 자, 을려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두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을려가 있겠죠. 창문을 열어두고 여기에 을려가 있을 겁니다. 자, 을려가 그래서 창가에 서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는 달이 있겠죠. 달이 떠 있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 달은 저 멀리 있고, 이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채로 그냥 불쌍한 그림자만 을려를, 나를 쫓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어떤 상황? 바로 을려 혼자 있는 상황이죠. 혼자 있음을
상당히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을려가 그림자가 그냥 불쌍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을려가 집 안에 혼자 있음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정서, 그렇죠, 이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형광펜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면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을려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 없어져. 자, 뭐가 나골이나 되어서라고 했는데, 자, 떨어지는 달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골은 을려가 죽어서 나골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을려의 분신이 되죠. 자, 그리고 을려의 분신이니까 당연히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인 이 을려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을 번듯이 비치리라 라고 해서 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또 뭐를 떠올려야 된다. 이 송미인곡 강산 비교해서 봐야 되는 삼미인곡. 자, 우리 삼미인곡에서 이곡과 송미인곡의 이 부분과 매우 그냥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삼미인곡에서는 어떻게 차라리 시어디어 주가 없어져 범나비가 된다 했죠. 자, 범나비가 되어 꽃나무 가지 쪽쪽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미 날인 줄, 그런 어떤 범나비가 날인 줄 모르셔도 뭐 나는 님을 쫓으려 하노라.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게 삼미인곡입니다. 자, 그러면 송미인곡은 어떤 좀 차이점이 보이느냐. 자, 송미인곡에서 을려는 그냥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는 달, 그냥 나골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을 번듯이 비치리라, 그냥 멀리서나마 임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뒤에 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시님, 달이 약하니 달은커녕 달이 되긴커녕 뭐가 되라 굳은 비가 되소서. 자, 이래서 이제 감녀가 굳은 비가 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굳은 비도 을려의 분신이죠. 을려의 분신으로서 객관적 상간물이 됩니다. 역시 이런 굳은 비가 되는 이유는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죠. 자, 이렇게 뭐 나골이나 굳은 비 거의 뭐 똑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자, 나골은 님 계신 창 안을 번듯이 비치리라, 즉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죠. 반면에 굳은 비는 비가 되어 내려 임의 옷을 적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그리움과 사랑인데 굳은 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사랑이고요. 자, 그럼 굳은 비는 나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 사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삼위인곡에 똑같이 나왔던 분신 범나비와 그 적극성의 정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나골이 요거를 좀 옆으로 당겨서요. 자, 나골은 밖에서 쳐다만 보니까 가장 소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나비와 굳은 비를 비교할 때 범나비는 향기를 옮기겠다고 임의 옷에 옮기겠다고 했고, 굳은 비는 임의 옷을 완전 다 적시겠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범나비보다는 굳은 비가 조금 더 적극적이겠죠. 자, 이거는 적극성의 정도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송미인곡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자, 이게 작품 해설과 자, 그다음에 다양하게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작품 해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한 개는
미인공의 속편으로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는 형식이 특징적이며 우리말 표현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의의다, 송미인공의 의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미인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죠? 자, 여기서 미인은 이렇게 남성이거나 군주이다. 자, 이거와 연결시켜서 어떤 남녀의 인간적인 정감의 교류를 군신관계로 끌어들인 것.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충신 연주지사다라고 얘기하죠. 자, 됐죠? 자, 그다음. 자, 송민공의 시상 전개 방식인데요. 상당히 특징적인 거는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그 중에 감녀는 을려의 사연을 이끌어내는 보조적 인물이고요. 여기서 중심 인물은 을려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을 이용한 충신 연주지사의 전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전통이 우리 최초의 충신 연주지사 바로 고려시대 정서의 정과정이고, 그게 이제 정철에 와서야 꽃을 피웠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이를 개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속 시적 과자의 역할인데 이거는 앞에서 한 겁니다. 자, 감녀는 보조적 역할, 을려는 중심적 인물. 이렇게. 자, 그래서 감녀는 을려를 위로하거나 을려의 하손을 유도하는 인물. 그렇죠? 자, 감녀의 질문에 응하여 신세를 한탄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송민곡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 김만중, 우리 구몽의 작가죠. 사시남정기의 작가. 자, 그러면서 이 김만중은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이 세 편, 즉 그 세 편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송미인곡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평가한 거는 송미인곡은 어떤 사미인곡이 다하지 못한 말을 다시 펴서 꿈이 더욱 공교하고 뜻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제갈공명의 출사표에 견준다. 거기 빗댈 정도로 뭐 거의 예찬적인 발언을 했죠. 자, 이렇게 우리 송민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